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정훈 노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네. 역시 상담 사례가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 이제 바로 상담 사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포지션은 회사 중간 관리자로 있는 팀장입니다. 제 고충은 사장님과 근로자 사이에서 치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사장님이 아니 요즘 직원들은 말이야 내가 퇴근도 안 했는데 6시만 되면 칼퇴근을 하대. 이거 분위기 왜 이래? 라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말을 듣고 그날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퇴근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때려쳐! 라고 말을 했죠. 아니 그랬더니 진짜로 한 직원이 다음날 때려쳤어요. 그래서 연락해보니까 팀장님이 어제 때려치라면서요. 나 해고당했어요.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할 거예요. 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제 의도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었죠. 이런 경우 해고일까요? 중간 관리자로서 저는 정말 힘듭니다. 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절로 좀 웃음이 예. 나오네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노무사님 정말 이런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이건 사실 얼마 전에 제 자문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어서 예. 이런 상황일 때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고 입장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고에 해당했을 경우에 노동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히 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는 빨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예. 일단 이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어떤 정의입니까? 네,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하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서 징계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상 해고를 하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렇게 해고가 해당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임금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는 원상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원직복직을 시키지도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이 과태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 동안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또 그동안 이제 법적 다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에너지도 굉장히 손실되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이 사례에서는 팀장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해고는 아니었다라는 걸 좀 빨리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감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처음엔 해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칫 감정 싸움으로 가서 정말 해고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느냐, 어제는 훈계 차원이었는데 상황을 네가 잘못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어제 팀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나갔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서로 막 싸우다 보면 그래 나오지 마 이렇게 돼서 정말 해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는 중간 관리자분은 정말 감정을 잘 좀 조절하셔가지고 훈계였다 상황을 이해시켜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제 당장 때려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한 다음에는 꼭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요 한마디만 했었다면 이제 해고가 아니었을 텐데 어찌됐건 당장 때려쳐라고 말을 하고 나서 직원이 진짜 안 나오고 계속해서 끝까지 해고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직원이 정말 해고다, 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갔던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나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빨리 조속한 조치 첫 번째는 통화 내용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출근을 하라고 출근 요청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러니까 빨리 출근을 하라라고 하는 1차적인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근로자가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4대 보험상 퇴사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근속 기간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사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아야지 나중에 실질적으로 출근 요청도 했고 이제 행정상 계속 고용도 유지되고 있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직원이 뭐 결국 극한 상황까지 가서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근 요청을 한 내용 증명과 그리고 지금 현재 4대 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면 해고가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뭐 또 그리고 저희가 뭐 노무사님 당황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계속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원이? 네, 그래도 계속 출근을 안 했을 경우는 이젠 정말 무단 결근으로 징계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을 때 해고를 하는데 징계 해고의 경우는 이제 해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너가 지금
계속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징계 해고 대상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네.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내용 증명을 1차적으로 보내고 그래도 이 직원이 아무런 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징계가 열린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때 출석을 하라라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또 합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해고를 결정한 다음에 근로자에게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웬만해서 그냥 회사를 나가는 게 우리 또 지금 분에게도 좀 도움되는 일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 회사에 나중에 나가더라도 참 문제가 될 것 그러니까 같기도 말이에요. 하고요. 괜히 찍히고. 맞습니다. 아무튼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에 임금 안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임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취업 규칙에 결근을 했을 때는 감봉 처리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는 임금이 감봉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직원이 이 같은 사유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문제가? 네. 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분통이 터진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급여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와 이거는 또 별건이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에선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근로자 그만뒀을 경우에는 일했던 기간 동안에 임금 그리고 퇴직금이 있을 경우는 퇴직금 그리고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그만두고 나서 14일 내에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지급을 안 했다라고 했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공과사는 분리하셔가지고 임금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 좀 답답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만나봤는데 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참 많이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는 없으셨는지? 뭐 자주 있으시죠? 저희 같은 업종은 이제 아주 소규모 영세한 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까 뭐 고용주랑 그 피고용인이 거의 이렇게 뭐랄까 직접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비슷한 사례가 제 주변에 있었어요. 실제로요? 네, 그 이제 친구가 저녁에 어디 이제 술 마시러 왔는데 직원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죠. 아이고. 그동안 이 근무 시간에 졸던 것, 지각했던 것들이 이런 이유였구나 해서 해고를 통보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근데 아까 같이 막 무슨 징계위원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직원 안 나오고 이 사람도 그냥 해고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임금 3개월치 주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해결했던 비슷한 사례죠. 그러네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쨌건 좀 이 해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적인 절차를 서로 근로자나 회사나 서로 생각을 한 이후에 좀 원활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희가 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로자 측면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말이야. 맞아요. 근로자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 중간 관리자에서는 너무 이제 사장님 입장만 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자가 퇴근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랬을 경우 중간 관리자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연장 근무하면 수당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지금 연장 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급의 50% 더 주셔야 되고 이거는 3년치까지 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지급 안 하면 임금 체불되니까 사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최근 이런 영세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무료로 노동부 산하의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좀 어떤가라고 검토하고 싶은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또 그런 혜택을 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는 해고에 관한 상식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